안녕하세요, 백날입니다. 오늘은 로스트 아크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실 관련 뉴비 가이드입니다. 로스트 아크는 아이템 레벨 뿐만 아니라 스킬 포인트, 룬 같은 내실 시스템으로 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유는 아이템 레벨 못지않게 스킬 포인트와 룬이 딜 상승량과 서포팅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시는 뉴비분들은 어떤 내실부터 해야 할지 그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점핑권을 사용하시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크라시아 투어입니다. 아크라시아 투어는 뉴비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인데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스템인 만큼 간단하게 클리어가 가능하고 보상으로 굉장히 많은 스킬 포인트와 스킬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크라시아 투어를 하고 안하고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아크라시아 투어 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아르테미스 로그힐 중앙 스퀘어홀을 타신 후에 오른쪽 위 뷰포인트를 찍으시면 첫 번째 퀘스트가 완료됩니다. 그런 후에 갈기파도 항구 스퀘어홀을 타고 왼쪽 위 모코코를 죽게 되면 아크라시아 투어 1단계가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2단계를 위해 전기선을 이용하여 로엔델로 이동한 후에 5시 스퀘어홀을 타고 왼쪽 포탈을 타시면 바로 오른쪽에 젤리추가 있습니다. 이제 12시 쪽 스퀘어홀 타고 오른쪽 위 절벽을 오른 후에 다시 위로 올라가면 젤리추추가 있습니다. 이제 3시 쪽 스퀘어홀을 타고 위쪽 방향으로 이동하시면 젤리추추추가 있습니다. 3개를 다 주우셨다면 로아룬 7시 스퀘어홀을 타고 왼쪽 위 집에 있는 요리사에게 젤리추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제 루테란 위쪽에 있는 로팡섬으로 이동해요. 안에 있는 간단한 퀘스트를 진행하게 되면 2단계도 완료가 됩니다. 로팡섬에 간혹 막히는 부분인 폴짝폴짝 상자는 로팡섬 왼편에 있습니다. 다 하셨으면 이제 다시 로엔델로 가고 3단계 첫 번째인 오색 앵무새를 찾을 거예요. 우선 바다로 나간 다음 오른쪽 위 움푹 파인 곳으로 가면 오색 앵무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바라기 섬으로 가면 돼요. 해바라기 섬의 퀘스트를 완료하면 되는 간단한 방식의 미션이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는 퀘스트입니다. 해바라기 섬 내에서 퀘스트를 쭉 하시다 보면 해상낙원 페이토로 가라고 합니다. 섬에서 나오신 후에 바로 아래에 있는 해상낙원 페이토로 가신 다음 지도의 해당 위치로 올라가시면 바텐더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퀘스트를 완료하고 다시 해바라기 섬으로 가서 퀘스트를 계속 하시다 보면 창천으로 가라고 합니다. 애니츠 대륙인 창천은 바다로 나가면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창천으로 가서 7시 방향에서 퀘스트를 받고 쭉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해바라기 섬으로 가서 퀘스트를 하면 루테란 성으로 가라고 합니다. 해바라기 섬 아래에 루테란으로 간 다음 퀘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도중에 나오는 미술품 퀘스트는 NPC 왼쪽에 하나, 오른쪽으로 가서 하나, 아래에 하나 있습니다. 퀘스트를 하다보면 갈기파도 항구로 가라고 할 거예요. 갈기파도 항구로 이동하고 아래 주점에서 퀘스트를 쭉 하신 후에 해바라기 섬에서 2개 정도의 퀘스트를 하면 아크라시아 투어 3단계가 완료됩니다. 이제 다시 바다로 나온 후에 루테란 대륙 오른쪽 아래에 있는 지혜 섬으로 가요. 안에 있는 미네르바에게 퀘스트를 받고 한 번에 퀘스트를 완료하면 1시 방향에 상호작용이 생겨요. 상호작용을 하고 미네르바와 대화하면 끝이에요. 다음은 휴양지 그라비스로 가면 됩니다. 그라비스는 전체 지도 7시 방향에 있는 파푸니카 대륙에서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이동한 후에 짧은 퀘스트를 하면 그라비스 왼쪽 아래에 있는 히프노스의 눈으로 가라 합니다. 앞에서 짧은 퀘스트를 하고 안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앞에 있는 칼바서스와 대화하고 간단한 퀘스트를 쭉 이어가시면 돼요. 기름때도 청소하고 물건도 옮기고 쥐도 잡고 싸우기도 하고 해적들도 깨우면서 퀘스트를 하다보면 잠깐 막힐 때가 있는데 이때는 11시에 있는 칼바서스의 거처로 가신 다음 앞에 놓여있는 카메라에 상호작용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입구 앞에 있는 NPC와 대화해서 퀘스트를 완료하면 아크라시아 투어는 모두 완료됩니다. 다음은 스킬 포인트 부분입니다. 스킬 포인트로 스킬의 레벨을 올림으로써 딜 상승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스킬 포인트를 모두 모았느냐 아니냐로 뉴비의 기준이 되었던 적이 있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아크라시아 투어로 얻지 못한 총 27의 스킬 포인트 얻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포나 평판 부분입니다. 지혜의 섬 에포나를 진행하면 일반 스킬 포인트 물약을 얻을 수 있어요. 총 14일이 필요하고 어렵지 않은 퀘스트여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에포나 퀘스트가 활성화되지 않으신 분들은 지혜의 섬 내에 있는 퀘스트를 진행하시면 에포나 퀘스트가 활성화가 됩니다. 지혜의 섬에 비프로스트를 찍어두시면 퀘스트하러 가는 동선을 줄일 수 있어요. 다음은 거인의 심장입니다. 아크라시아 투어로 11개의 거인의 심장을 얻었을 텐데요. 다음 단계인 12개에서 일반 스킬 포인트 물약을 줍니다. 남은 거인의 심장 얻는 방법으로는 사샤, 니나부, 베아트리스의 호감도를 올리거나 퀘스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데, 퀘스트는 거인의 심장이 14개가 필요하므로 호감도로 얻어야 합니다. 사샤와 니나부는 신뢰까지 찍어야 거인의 심장을 주지만 베아트리스는 우호까지만 찍어도 거인의 심장을 주니 베아트리스의 호감도를 올리는 게 훨씬 빠릅니다. 베아트리스의 호감도를 우호까지 올리는 데의 필요 호감도 수치는 총 32,700 호감도가 필요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떠돌이 상인에게서 호감도 아이템을 구입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워 부분입니다. 타워 오브 섀도우 20층에서 일반 스킬 포인트 물약을, 타워 오브 데스티니 50층에서 상급 스킬 포인트 물약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타워 오브 섀도우는 9, 1티어 타워였던 만큼 현재는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편이어서 금방 할 수 있지만, 타워 오브 데스티니의 경우는 3티어 구간이라 난이도가 있는 편이며 50층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1560의 아이템 레벨이 필요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 층수도 꽤 되니 한 번에 하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모험에서 부분입니다. 파푸니카 모험에서 80% 달성 보상으로 상급 스킬 포인트 물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크라시아 투어로 72% 정도를 달성해주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으며, 남은 부분을 호감도, 요리, 수집품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요리 부분은 오른쪽 위 카드를 클릭하시면 2024 최신 버전 파푸니카 요리 만드는 법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그네아의 증표 보상입니다. 이그네아의 증표 8개 보상으로 상급 스킬 포인트 물약을 얻을 수 있지만, 이그네아의 증표는 각 대륙 모험에서 100% 달성 보상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얻으시려고 하기보다는 이것도 시간이 나실 때마다 천천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 채널 내에 모든 대륙 모험에서 달성하는 법에 대한 영상이 모두 올라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훨씬 편하게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은 현재 2024 최신 버전으로 새롭게 제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킬룬 부분입니다. 스킬룬은 아이덴티티 게이지라는 직업 고유 스킬 게이지를 빠르게 올려주는 풍요룬과 스킬의 시전 속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켜주는 질풍룬 등 중요한 룬들이 많습니다. 이런 룬들을 더욱더 높은 등급으로 사용하시는 게 딜 기여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스킬룬을 얻는데 미술품, 모험물 같은 다른 내실도 많이 필요한데요. 미술품과 모험물 얻는 법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룬들을 어떻게 얻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질풍룬입니다. 질풍룬은 가디언 토벌에서 얻을 수 있으며, 희귀 질풍룬은 각각 시험 2단계와 3단계 이상부터 1개씩, 영웅 질풍룬은 각각 시험 4단계와 5단계 이상부터 1개씩, 전설 질풍룬은 각각 시험 6단계 이상과 정화 1단계에서 1개씩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화 1단계 가디언을 잡으면 아랫단계 질풍룬도 드랍을 하니 굳이 아랫단계를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학 포인트가 없어도 질풍룬은 드랍을 하니 꼭 필요하신 분은 수학 포인트가 없어도 도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풍요룬입니다. 우선 희귀 풍요룬은 무역상인 투르에게 2700개의 인장으로 구입할 수 있지만, 곧 있을 영지 업데이트를 통해 상시 상인이 배치된다 하니 영지 업데이트 후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전에 미리 얻으실 분들은 해당 표를 보고 각 해당 상인과 계약을 하신 후에 방문하는 해당 상인에게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영웅 풍요룬은 모험물 34개 보상으로 하나를 얻을 수 있고, 블루홀 섬 보상으로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블루홀 섬은 상시 개방 섬이 아니라 스케줄 섬이라서 해당 출연 시간에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룬입니다.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지만 이그네아의 증표로 교환을 해야 하는 난이도가 높은 룬입니다. 5개 보상으로 영웅 등급을,
15개 보상으로 전설 등급을 얻을 수 있으며 이그네아의 증표는 각 모험에서 100% 보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모험에서 영상은 채널 내에 모든 대륙 가이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단죄룬입니다. 희귀 단죄룬은 원정대 영지에서 2850개의 인장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영웅 단죄룬은 미술품 24개의 보상으로 얻을 수 있고 전설 단죄룬은 원정대 영지에서 27000개의 인장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심판룬입니다. 희귀는 에아달린 호감도 신뢰 보상으로, 영웅은 마리의 호감도 신뢰 보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전설 룬은 미술품 44개 보상과 원정대 영지에서 27000개 인장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출혈 룬입니다. 영웅 출혈 룬은 페이튼, 루티아 호감도 신뢰 보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광분 룬입니다. 광분룬은 모두 다 카오스 게이트 컨텐츠에서 드랍을 합니다. 다음은 압도룬입니다. 전설 압도룬을 원정대 영지에서 27000개의 인장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집중룬입니다. 희귀룬은 아제나 호감도 우호 보상과 원정대 영지에서 2850개의 인장으로 교환이 가능하고, 영웅룬은 원정대 영지에서 8100개의 인장으로 교환과 거인의 심장 13개 보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전설 룬은 모험물 42개의 보상과 벨은 남부 벨리온 유적지에서 1500개의 토큰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토큰은 혼돈의 사선 앞 NPC에게서 주간캐를 클리어하고 받은 입장권으로 혼돈의 사선을 클리어하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속행룬입니다. 전설 속행룬을 타워 오브 데스티니 45층 보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호룬입니다. 영웅룬은 선마 50개 보상과 우거진 갈대의 섬 보상으로 얻을 수 있고, 전설룬은 오르페우스의 별 7개 보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벽룬입니다. 희귀는 발푸르기스 섬 안에 있는 던전에서 얻을 수 있고, 전설룬은 미술품 58개 보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뉴비분들이 로스트아크를 시작할 때 어떤 내실을 먼저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에 소개드린 내실 말고도 모험에서 오르페우스의 별 등 다른 내실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내실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되실 때마다 조금씩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채널 내에 내실 관련 영상이 굉장히 많으니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